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증시전략센터가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틀 순서가 마련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일주일간의 수익률을 겨룹니다.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시청자를 위한 1:1 맞춤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를 참여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샵 5588번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나흘째 오르면서 179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를 호조로 급등 마감한 것이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시황 소식 자세히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오르면서 179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4주 만에 상승 반전했는데요. 이러한 미국발 호재로 국내 시장 역시 상승 출발이 예상됐는데 예상대로 양시장 모두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한 178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91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793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개인의 매도폭이 증가한 가운데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절반이나 줄인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나흘째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현재 3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505억 원 팔고 있고 기관도 투신의 매도폭이 증가하면서 367억 원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더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포인트 오른 48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포인트 오른 482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485포인트,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장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인이 1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관이 96억 원, 외국인이 4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원 하락한 1171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71원에 장을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1160원대 후반까지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더블디 우려가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1800선 진입에 대한 기대감에 증권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증권이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이 모두 2%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증권이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강세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BMW가 국내 12개 부품사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신이 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이화와 세종공업이 3% 나란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 성우하이텍과 평화전공도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이오헬스 분야에 약 30조 원을 웃도는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7%, 하이테크팜이 5%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슈퍼 박테리아 감염으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오늘 제약 백신주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큐로콤과 크리스탈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진약품과 KPM테크도 7%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그룹주,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하나를 비롯한 그룹주가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주회사 하나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 하락하면서 45,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화그룹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하나그룹이 하나증권에 개설된 정체가 불분명한 여러 개 계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하나 측은 이미 15년 이상 된 계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를 비롯한 하나증권과 하나케미컬, 하나손해보험 등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가 예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포함한 일본과 유럽 지역의 금리 결정 예정돼 있어서 시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재료들 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데일리 종목 배틀의 결과는 내일부터 박미라 아나운서가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부 시간 데일리 종목 배틀을 펼쳐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HNB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데일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패널께서 제 양 옆에 앉아 계시고요. 또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은 현재가로 매수에 들어가서 오늘 종가 시간인 3시까지의 수익률을 겨루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은 젠백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INC 갖고 나오셨습니다. 바이오주 대 IT 부품주의 대결인데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젠백스 현재가가 14,950원입니다. 0.3%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14,900원 정도에 매수하는 걸로 하겠고요. 또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INC가 8,47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 매수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젠백스부터 왜 어떤 이유로 오늘장 급등 종목으로 들고 나오셨는지 이유를 여쭤볼게요. 예,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임상 3상을 식약청과 함께 추진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나와서 현재까지 횡보 상태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9월 9일까지 아마 국내 판권 계약을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공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해서 주식이 한번 크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기관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 주체가 조금만 매수를 해도 쉽게 단타가 나오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하루 정도 손실 없이 나오시거나 혹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젠백스, 다른 전문가들은 이 젠백스라는 종목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8분의 전문가께 미리 이 종목을 드렸고요. 오늘장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 의견을 좀 모아봤거든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입니다. 동그라미 표를 주신 분은 한 분이 계시고요. 세모를 주신 분이 4분 정도 되시나요? X가 3분이나 나왔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결과를 보니까 한 분만이 좀 좋겠다 하셨는데요. 이 같은 결과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아무래도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전문가분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저도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50% 정도 확률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정도면 50%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젠백스를 14,950원에 매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장 가장 높이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리죠. 예, 일반적으로 젠백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이 움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예. 일단 손절을 치신다고 하시면은 뭐 마이너스 7% 정도까지 버티시다가 뭐 그 이후로 물러난다고 하면 손절 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9월 9일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하루 먹고 빠져나오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쭉 들고 가셔도 9월 9일까지는 좀 부담이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목표가를 한 16,000원 정도를 주신 거고 손절가를 13,800원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예. 마이너스 플러스 7%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일단 장중에 보시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7%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시해 주신 그 가격 16,000원 목표가 손절가 13,800원은 장기로 봤을 때의 결과고요. 오늘 장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를 목표가와 손절가로 잡아주시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INC 들고 나오셨는데요. 말씀하신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8,490원 선입니다. 왜 오늘 이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말씀을 여쭤볼게요. 네. IN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잘 알려져 있는 IT 부품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DNB 부분에서 칩 부분의 선도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선정한 이유를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관이 증권의 주체를 통해서 6일 연속 순매수 중이고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가 발생했을 시 시장 선점에서 선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모바일 TV용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도 기업, 그 측면에서 제가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하반기에 스마트폰의 출시가 본물처럼 쏟아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칩의 탑재율이 증가할 거에 대해서 실적 모멘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부품 단가 하락하고 환율 하락 등에 의해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58% 정도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뒤에 바로 다음날, 이상하게 다음날 급락을 맞았습니다. 인위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50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체결 공시와 함께 주가에 다시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갤럭시 S와 옵티머스 Q와 같은 대표 업종의 스마트폰들에서 여전히 탑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하반기 신규 모델 여전히 탑재율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 긍정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치적 판단에서 2009년 10월 상장이 되었는데요. EPS 기준에 2008년 764원, 2009년에 1469원, 그리고 2010년 6월 기준에서 635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우리가 올 12월에 결정할 수 있는 EPS 같은 경우는 1,200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예.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날이 바로 이날인데요. 8월 10일에 보시면 현재 이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간차를 이용해서 이유 없이 하한가에 들어왔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수반에서 거래량이 수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난 뒤에 기관의 증권사의 매수에 힘입어서 21선을 올라타면서 안착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요한 부분에서는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돌아가면서 지지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1선에서의 꺾여진 각도가 다시 우상향으로 꺾여서 올라갈 수 있다라면 이 부분에서 좋은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자, INC에 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이 8,470원이었는데요. 지금 한 10원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김도영 팀장님께서 갖고 나오신 INC,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1, 2부 시간에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10분의 전문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두 분을 제외하고 8분의 전문가가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동그라미가 좀 전에 그 박성일 연구원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네요. 백찬수 위원님 그리고 심기현 전문가님께서 동그라미를 주셨고요. 나머지 네 분께서 세모 X를 두 분께서 주셨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한 70%, 60% 정도는 이 종목이 오늘 가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김도영 팀장님, 네. 역시나 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단타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의 수급 부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들을 바라보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다른 전문가들 의견과 비슷하게 오늘은 수급이 아침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가요? 예, 현재 아무래도 데일리 종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8,760원. 부근에 61선 터치의 저항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봉 차트에서 보여지게 되고요. 손절가는 8,310원, 21선
그 바로 위에 공방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일단 종목의 손절가와 목표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로 보고 계신 건데요. 김도영 팀장님은 몇 퍼센트 정도나 잡으신 건가요? 대략 제가 계산해서 온 이유는 한 대략 3%에서 5%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일 스윙 분석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대략적으로 3%에 5% 정도의 목표가 손절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데일리 종목 배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젠백스라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자, 김도영 팀장님, 젠백스 오늘장 급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젠백스요? 예.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준비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시초를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시황 부분에 보니까 오늘의 테마가 백신주들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자회 좀 안 좋은 쪽에 그리움이 드리우지 않을까라는 모습이고, 젠백스가 오후장에 들어와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살짝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김도영 팀장님께서. 자, 일본에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백신 제약주가 강합니다. 역시 젠백스가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을지 오늘장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박성일 연구원님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김도영 팀장님께서 들고 나오신 INC 어떻게 수익률을 이겨볼 수가 있을까요? 뭐 대결 구도에서 봤을 때는 INC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자사주 취득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어서 위로 급등하는 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 지금 보니까 미래에셋 창구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에셋에서 오늘 종가까지 좀 막아준다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조금만 붙어주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 테마를 가지고 제가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50% 정도 확률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성일 연구원님, 김도영 팀장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종목 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 겨루는 전문가들의 종목은 수익률을 겨루기 위한 코너입니다. 절대로 시청하신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경고를 해드릴게요. 자, 다만 오늘 장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에게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결과를 맞춰주신 시청자분들 저희가 내일 선물 드립니다. 선물을 말씀을 해드리면요.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출판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법이라는 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오늘 데일리 종목 배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오늘장 젠백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또 김도영 팀장님께서는 IT 부품주죠 INC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 결과에 대한 투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께 오늘 종목 상담 두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들이죠. 삼성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147,000원에 30% 사신 분 주식 블랙홀릭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가를 찍고 반등하는 것 같은데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정밀기계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6,950원, 20%를 들고 계시다고요. 푸른 하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올라오는 것 같은데 목표가와 선절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네요. 두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전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매도 레포트가 나온 이후로 16만 원부터 지금 11만 8천 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뭐 LG이노텍, 서울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IT주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IT주의 전반적인 하락은 추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장이 4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IT주들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돌아서 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지표가 미국에서 호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워낙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기저효과 형식으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조금 더 좋게 나온,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에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기를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3분기까지가 아마 삼성전기의 최대 실적 모멘텀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번 분기가 아마 물리신 분들 그리고 손실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께는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지금 14만 3천 원 정도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14만 3천 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현재 14만 원 선 부근에서 61선 나오고 있는데요. 61선까지 반등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뭐 내년 상반기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LED 사업 분야에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LED 사업 분야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일단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정도 보신다고 하면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에 이어서 한국정밀기계도 함께 좀 봐주세요. 예,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 분야의 대부분이 공작기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두산 인프라코나 이렇게 굴삭기 부분 수출이 좀 증대가 되거나 뭐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부분에서 좀 어떤 수주 모멘텀이나 매출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공작기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후방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텐데요. 한국정밀기계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2,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정밀기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생기면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5일선이 21선, 60일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일단 보유를 하시고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을 정한다고 하시면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이 부분 32,000원에서 38,000원 부근 사이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기관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셔야 할 텐데 기관 수급 동향이 현재까지는 혼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정확한 가격을 좀 말씀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32,000원 정도 목표로 보시고 하방으로는 22,500원까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성일 연구원님께 삼성전기, 한국정밀기계 이렇게 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께 두 종목을 요청하겠습니다. NHN이 들어와 있네요. 19만 5천 원 10% 갖고 계시다고 랜드님께서 보내셨고요. 또 한미홀딩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남기셨고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쓰지를 않으셨는데요.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에 한미홀딩스와 한미약품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 두 종목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예. 첫 번째, NHN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랜드님 아시는 것 같이 척척박사 우리들의 네이버죠. 네 박사한테 물어보면 모든 걸 다 알려준다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포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오버추이, 즉 오버추어라는 것이 뭐냐면요. 검색 광고 대행 1위 업체인데요. 그 업체와의 결별 소식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 시그널로 모멘텀이 작용하면서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월 11일 이후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간중간에 매도가 출회되고는 있지만 매수 대비해서 2월 10일 이후 여전히 순매수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28일 이후에 또다시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제가 분석을 좀 급한 대로 찾아보니까 외국인의 평단가가 18만 8,746원 정도 됩니다. 현재 2.78%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오늘 위로 다시 갭 상승과 함께 시장과 함께 동반해서 강세를 띄었다가 지금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19만 5천 원보다 조금 낮은 금액의 형성이 되어 있지만 20만 원 돌파 여부가 가장 관건이 될 타이밍이고요. 고가가 20만 3천 원이지만 그 전인 20만 원짜리에서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20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했을 경우에는 21만 원까지 추가 상승 부분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판단하신 뒤에 가지고 가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만 원 포인트로 보시고 21만 원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NHN이 매수하신 가격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미홀딩스네요. 네, 한미홀딩스 부분에 맞춰서 해답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시면 저하고 한번 저희들과 함께 한번 해답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측면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약품과 한미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등의 지주사,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7월 달에 한미약품이 변경상장하면서 발생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약품과 홀딩스 간의 주식 스와프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한마디로 홀딩스가 한미약품 보유 주식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신주 발행에 따른 유통 주식수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지주사로 전환 부분이 발생되고 있지만 뚜렷한 모멘텀은 부실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분할 이후 외국인은 매일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눈 뜨면 팔고 눈 뜨면 팔고 예. 그 대략 평단가가 43,000원 정도에서 한미홀딩스가 매도로 연일 나오고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향후 거래량이 실리면서 낙폭이 확대되면서 또다시 하락을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때는 여전히 더 안 좋은 땅굴을 파러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분할이 7월 30일 날 발생을 하면서부터 주가는 연일 흐지부진하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지루한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려놨지만 거래량이 수반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였고 거래량이 수반된 이후에서도 좋은 흐름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래량 부분에서 5일선 부분에 53,000주 이상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낙폭을 확대할 경우에는 전량 매도 처리 이후에 수급이 완벽하게 외국인들이나 기관을 통한 선도 주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재차 도전을 해서 우리가 이익 실현을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도영 팀장님께 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가 일부 시간에서 데일리 종목 배틀 두 분의 종목을 봤었죠. 젠백스 대 INC.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젠백스를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대 14,900원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결정하겠다 했었는데요. 현재 그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14,900원에서 젠백스가 움직이고 있고요. 김도영 팀장님의 INC 역시 흐름을 살펴보면요. 매수한 가격이 8,470원이었는데 지금 한 10원 정도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8,480원 선에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두 종목 어떤 움직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자세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서 벌이는 종목 배틀 시간에서 나오는 두 종목 순수하게 전문가들의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하는 배틀이니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손실을 감안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은 돈으로 들어가시거나 꼭 한번 따라해보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 2부에서 벌어지는 위클리 종목 배틀의 종목들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